구독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세상에 가슴 아픈 일들은 왜 이리 많은지 여러 사연들 보면 정말 세상 살기 싫어질 정도로 무섭네요. 저에게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살며시 꺼내볼까 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신 저희 엄마 얘기인데요. 엄마가 가실 때까지 정말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식들이 없을 정도로 못해드렸거든요. 생전 속을 썩이고 엄마를 모시려고 하지도 않는 다른 형제들을 보면 지금도 넌덜머리가 납니다. 엄마 장례는 우리 8남매 같이 치렀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17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산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인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말씀드렸듯 저흰 8남매였어요. 그 8남매 중 저는 밑에서 세 번째 딸이고요. 위로 언니와 오빠들이 골고루 있고 다들 시집장가 잘 가서 각자 하는 사업이나 사회적 지위들이 꽤나 높았어요. 그런데도 언니 오빠들은 엄마 살아생전에도 명절날 얼굴 비추는 건 가뭄에 콩나듯 했고 자연스레 명절은 저와 시집 안 간 여동생들의 몫이었어요. 저도 애 둘 딸린 아줌마였는데 젊었을 적 고생을 많이 하셔서 뼈 마디마디가 안 좋으신 엄마 생각에 결혼하면서 남편과 상의 끝에 합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솔직히 언니 오빠들이 엄마를 봉양할 생각도 없어서 그게 자연스레 내림당한 거였어요. 물론 엄마에게 눈치 한 번 들인 적 없지만 그래도 살아생전 엄마는 계속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계속 마음고생을 하시니 충분히 엄마가 있어 나도 도움이 되고 애들 봐주고 반찬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지만요. 엄마는 57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아빠는 그때 암투병 중이셨고 힘들게 둘째 오빠가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근근히 연명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제 이혼 소식에 아버진 그나마 들이마시던 산소호흡기마저 떼어버리셨고 끝내 돌아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똑소리나고 현명했던 저희 엄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아줌마가 돼서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 살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8남매 중 절반도 안 모인 가족들로 장례를 치렀고 언니 오빠들의 불참석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질 같아선 정말 올케 언니들이고 오빠들이고 죄다 밀어버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던 게 저도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 오빠들에게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나마 둘째 오빠는 아빠 장례도 참석하고 명절에도 대부분 빠지지 않고 왔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정신이 나간 채로 큰 오빠 작은 오빠 할 것 없이 자식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에 대해 유서 한 장 없으셨던 아빠를 원망하며 8남매가 다 모인 적이 있어요. 큰오빠는 아빠 없는 집에 이제 아버지 노릇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대신 자신이 재산을 더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약속이나 한 듯 저희 7남매가 들고 일어섰고 순식간에 친정집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결국 엄마 말 한마디와 둘째 오빠의 지지로 아빠와 엄마를 제일 많이 거두었던 제가 상속을 많이 받게 되자 그때부터 남은 언니 오빠들은 빈정이 상했는지 아무리 종현이가 합가를 해서 아빠를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부양을 못했던 거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도 진짜 실망했고 너희들한테도 다 실망했다 진짜. 첫째 오빠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웃긴 게 그때 실망은 계속 했다면서 끝내 안 받겠다고는 또 안 하더라고요. 다른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독 둘째 오빠만 자기 상속금 종현이 주라면서 계속 저를 밀어줬고요. 그렇게 재산 분할까지 끝나게 되자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니 오빠들은 나 몰라라 하고 또다시 엄마를 제가 자연스레 책임지게 되었죠. 어렸을 땐 저희 형제 사이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주 모이기 힘든데 큰오빠가 그렇게 대놓고 형제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람에 자동적으로 저희 8남매가 모이는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럴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요. 하루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현이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쩔 뻔했니? 그렇게 차별 두지 않고 네 아빠랑 다 열심히 키워왔는데 이젠 다 떠나가고 남은 건 철딱선이 없는 동생들의 종현이, 종석이. 에고,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만 남았구나.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괜찮아. 엄마 충분히 우리 잘 키워줬고 큰오빠가 지금 계약건이 많아서 예민해져서 그렇지 원래 효자잖아. 이젠 새끼들 걱정 그만하고 엄마도 아빠는 얼른 잊어버리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얼른 즐기고 살아. 나랑 종석이 오빠가 팍팍 밀어줄게. 그러자 엄마는 난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거든. 그 양반이 딱 적당했는데 키도 적당하고 외모도 적당하고 거기서 더 나아봐야 평생을 바람기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머리 아파서 난 그렇게는 살 자신이 없거든. 막상 그런 노인네가 있다 치더라도 성질 불같은 너네 오빠들이 어디 가만히 있겠니? 엄마, 언제까지 눈치 볼 거야? 막말로 오빠들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지들 1년 중에 옛날 생각 한두 번 난다고 집에 밥 먹으러 오는 게 다인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엄마가 그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걱정 말고 나랑 오빠 믿고 연애해도 돼 엄마. 나도 이젠 가만 안 있을 거야. 어이구 그러셔요? 아주 딸년이 든든해서 망극하다 망극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엄마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더라고요. 엄마는 건강 때문에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꼭 집에 돌아오시면 얼굴이 싱글벙글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는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작년에 야유회로 바닷가 갔다가 친해진 사람인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만나보려고. 진짜? 어쩐지 엄마가 평생 안 하던 등산을 간다 했어. 축하해 엄마. 팔팔한 나보다 엄마가 먼저 결혼하겠네? 뭐 하는 분이시래? 그냥 개인 병원 하나 하고 있대. 사별했다나 봐. 잘 됐네. 어차피 이번에 엄마 환갑잔치도 해야 되니까 그때 초대하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다 말해놓을 테니까 그때 얼굴 보고 인사하지 뭐. 축하해 엄마. 그렇게 엄마 환갑잔치에 그 남자분을 정식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엄마 지인들이며 여고 동창들도 제가 죄다 연락해서 초대도 했고요. 엄마 남자친구는 꽤나 멋진 분이셨어요. 제 눈엔 엄마랑도 잘 어울렸고요.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자식들이 먼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안쓰럽다며 재혼을 원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큰오빠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어쩌고. 엄만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들 보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되잖아.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창피한 소리 하지도 마. 그러자 보다 못한 둘째 오빠가 나섰어요.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막말로 형이 엄마한테 뭐 잘한 게 있다고 엄마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형이 무슨 권리로? 형이 형수를 잃어봤어? 아님 자식들이 등 돌린 외로움을 겪어봤어? 아무것도 안 겪어본 주제에 왜 엄마 이해하는 척을 하는 건데? 어차피 종현이랑 나랑 엄마도 이 상황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분명 형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앞으로 형은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할 자격도 없으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알았어? 내가 잘했다고 날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네도 사람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그 말 한마디에 또 순식간에 엄마의 환갑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졸지에 엄마 지인들과 그 남자분에게 얼마나 신뢰가 되었던지. 그러자 엄마는 창피하신 건지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하마. 종수 말이 맞아. 내가 얼마나 산다고 지금 와서 니들 아버지 버리고 새 인생 살겠냐 그래. 그냥 해본 말이니까 더 이상 형제들끼리 분란 일으키지 말거라. 제발 부탁한다.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언니 오빠들은 까맣게 타들어간 엄마 속을 알기나 하는 건지.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계속 다독였어요. 어차피 엄마를 모시고 있는 건 나고 엄마가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오빠들은 신경조차 안 쓸 거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며 이제 그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는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뛰쳐가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엄마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혼수 상태셨고요. 저는 엄마마저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회사까지 그만둔 채 엄마 옆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얘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 되는 첫째 오빠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가시던 길에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얘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 오빠는 엄마가 입원한 지 24시간이 지나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팔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이틀이 넘게 걸렸고, 처음엔 다들 놀란 표정을 하다 이내 다들 지들할 걸 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러대요. 요양병원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집의 촌수를 알 수 있다더라고요. 침대 옆에 바싹 붙어서 눈물 콧물 다 빼는 여자는 친딸이고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라고요. 병실 문지방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친아들이고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라는 말. 제가 겪은 상황이 꼭 맞았어요. 올케 언니들은 엄마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어 놓으려고 제일 먼저 소리 지르며 달려와 엄마 얼굴을 보더니 엄마가 혼수 상태인 걸 확인한 며느리들은 죄다 복도로 떠들며 나갔고요. 오빠들은 대충 괜찮냐고 묻고서 뻘쭘하게 옆에 서 있다가 한숨만 쉬었어요. 네가 고생이 많다며 종순회 병원을 가지 왜 여기 동네 코딱지만한 개인 병원을 왔냐는 둥 또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휴대폰 들고 전화하는 척 슬슬 기어나가더니 아예 병원 밖에서 사업 얘기로 떠들어대고 있었고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땐 병실에 남아 엄마를 지켰던 건 또 저였어요. 이젠 지긋지긋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바로 엄마의 남자친구, 개인 병원을 하신다던 아빠를 닮은 그 남자분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자 살짝 웃으시면서 괜찮다는 입모양을 하셨고요. 자기 병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었네요. 괜히 또 조용한 병실에 큰 소리 날까봐 의사 좀 만나고 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종현씨,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드립시다. 그러시면서 원장님은 엄마의 여기저기를 주무르며 속삭이셨어요. 정여사, 일어나봐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던 돼지국밥, 그거 또 먹으러 가야죠. 내가 사준 이쁜 원피스도 있고 한라산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일어나봐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에게 읊조리며 우시다가 저희 팔남매를 부르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퇴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엄마를 어느 댁으로 모셔야 될까요? 아마 병원에서 집까지 후송은 해줄 겁니다. 원장님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다들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에도 큰 올케와 큰 오빠는 누나를 굴리고 있는 게 보였고요.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오빠가 해야 한다며 넌지시 큰오빠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자 큰언니가 자기 집에 모시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집을 안 간 막내 동생들은 울기만 했고 다들 입을 열지 않고 있었죠. 그러자 그 원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엄마 환갑잔치 후에 재혼을 생각했을 때 정여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 우리 애들한텐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원장님한테 갈게요. 라고요. 혹시 지금도 엄마가 필요들 하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난 저렇게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정여사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젠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제가 엄마를 모셔도 될까요?
아마 내 병원이 엄마한테는 더 편할 거예요. 그러자 큰오빠가 통곡을 했어요. 그 뒤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눈물 범벅으로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엄마를 모시지 않은 채로 엄마를 원장님께 보내드렸고 일주일 후 엄마마저 아빠 곁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당시 나이 61세로 2년 만난 원장님의 손을 잡으며 숨을 거두셨고 이 채널을 빌어서 하늘의 예쁜 별이 되신 엄마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고귀하고 순수했던 모습만 보고 먼저 떠난 아버지는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엄마의 병든 모습마저도 사랑한 원장님을 꼭 기억하고 가셔요. 이 자식들이 엄마 속을 알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엄마 산소에 와서 글을 쓰고 있어요.